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1단원 사회문화현상의 탐구에서 사회문화현상의 탐구 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수능에는 잘 안 나오지만 여러분 내신에 좀 나오기 때문에 내신을 중심으로 모의고사 기출도 있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사회문화현상의 탐구 태도입니다. 당연히 객관적 태도이겠죠? 객관적. 객관적 태도는 뭡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연구자의 주관이나 선입견, 편견이 가치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죠? 과학적으로. 그렇지? 사회문화현상의 정확한 인식이 어렵고 조사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 태도가 요청됩니다. 그래서 냉정한 제3자의 태도로서 과학적이고 편견을 배제하는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객관적 태도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개방적 태도입니다.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죠. 그렇지? 사회문화 현상은 시간과 공간, 관찰자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가능성도 있고 이럴 가능성도 있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개방적 태도고요. 상대주의적 태도는 뭡니까? 사회문화현상 시대와 장소에 따라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특수성을 인정하는 태도. 그쵸? 어떤 부족들이 몸에 문신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 문신을 그리고 옷을 안 입고 다녀요. 근데 이 아마존의 부족들이 옷을 입는 순간 그 부족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지. 왜? 문신은 뭘 뜻했습니까? 신분과 역할을 얘기해주고 있었는데 옷을 입으니까 신분과 역할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피부가 이미 이들은 아마존 정글의 습도나 이런 거에 적응돼 있는데 옷을 입는 순간 피부염에 걸리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서 이해해야겠죠. 그렇죠? 인도가 왜 소를 중요시합니까? 왜 소를 함부로 먹지 않습니까? 인도는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는 굉장히 소중한 동물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어떻게 돼요? 신격화되고 자연을 숭배하는 사상이 굉장히 번창했기 때문에 인도의 그러한 소숭배 사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농업 중심의 사회였고 소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소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조선시대 때 농업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나 문화적 배경에서 특수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회문화 현상에서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의 태도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뭡니까? 바로 상대주의적 태도예요. 그 다음에 성찰적 태도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상 이면에 담겨있는 발생 원인, 그치?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치? 사회 적합성 여부에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태도. 그치? 이러한 일이 왜 벌어졌지? 라고 바라보는 거. 이게 뭡니까? 바로 성찰적 태도죠. 그쵸? 그러면서 연구 절차의 윤리 문제나 제대로 지키는지 되짚어 보는 태도도 바로 무슨 태도가 되는 거야? 성찰적 태도가 되는 겁니다. 연구를 잘 지켰는지, 절차를 잘 지켰는지 이런 것도 되짚어 보는 게 뭐예요? 성찰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회문화현상의 탐구는 객관적이고 개방적이고 상대주의고 성찰적 태도를 지켜야지만 사회문화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사회문화현상입니다. 됐나요? 사회문화현상을 탐구할 때 연구가 지켜야 하는 윤리적 원칙입니다. 그치? 윤리 굉장히 중요하죠? 연구 목적과 과정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치? 피실험자가 실험자에게, 그치? 피실험자가, 자기는 동의도 못 얻었는데, 그치? 동의를 못 얻었는데, 실험에 막 참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치? 굉장히 비윤리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비윤리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A부터, 10명을, TV에서 이런 적 있었죠. 10명에게 알바비를 10만원을 주기로 했어. 그리고 알바비를 10만원 주기로 했는데 이 10명에게 모두 다 연구에 참여하고 얘기하고 상담한 다음에 알바비를 봉투를 줬어요.
근데 그 봉투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상담하고 이게 연구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연구한 거야? 봉투를 준 다음에 그 봉투에 10만 원 주기로 약속했는데 뭐 11만 원도 넣고 15만 원도 넣고 14만 원도 넣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오바된 돈을 가져오느냐라 했는데 10명 중에서 한 명만 가져오고 나머지 안 가져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인터뷰가 들어간 거야. 왜 안 가져왔죠? 라고 인터뷰가 들어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피실험자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게 실험인지. 그치?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윤리적 문제. 그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이런 거. 윤리적 문제 발생할 수 있잖아. 그치? 연구 참여로 인한 영향과 예상되는 피해를 설명한다. 그치? 몰래카메라 이런 거 참여관찰법이죠. 영향과 예상되는 피해를 설명해 줘야겠죠? 안전과 이익을 고려해야 됩니다. 안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 그치? 사생활 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해 줘야죠. 익명성. 그치? 내가 연구에 참여했는데 내가 참여했다는 사실을 막 공개해 주고 나의 정보를 막 공개하고, 그치? 여기서 10명 중에서 얘네들 모두 다 돈을 밝힌다. 인간은 모두 다 돈을 밝힌다. 이런데 누구누구였다라는 거. 이런 익명성을 보장해 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연구할 수 있죠. 비행청소년 연구하는데 걔네들 따라다니면서 걔네들의 행동과 이런 걸 다 봅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걸 다 녹화하고 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해버리면 얘네들은 모두 다 전과자가 되는 거죠. 그치? 사생활 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정직한 방법으로 자료 수집을 해야 됩니다. 정직한. 조작하면 안 되죠. 조작. 그치? 연구자가 막 조작하면 안 됩니다. 그치?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작할 거야 라고 조작하면 안 되고 출처를 밝혀야죠. 그치? 요즘에 문제 있잖아. 무슨 미국의 뭐 교수가, 그것도 하버드 대학 명문대 교수가, 그치? 말도 안 되는 근거. 다른 교수님 뭐라 합니까? 그의 논문에는 증거가 없다. 근데 논문에 자료가 나왔다. 출처를 밝혀야죠. 어떠해서 나왔는 출처. 그치? 위안부 문제가 그런 문제였다라고 차마 입으로 말하기 쉽지 않지만, 자, 위안부 문제가 그런 문제였다. 이런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는 않고. 그치? 그냥 다른 보수 인사나 일본의 우익 집단의 글들을 그냥 옮겨 놓은 겁니다. 옮겨 놓은 거. 그럼 그 우익 집단들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역사적 자료가 없어요. 연구 성과 사회적 악용되지 않게 해야겠죠. 악용. 그치? 막 사회 현상들이 연구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뭐 2000년대 들어서 여러 번 그 범죄가 엄청 줄어들었어요. 미국에서. 그치? 근데 그 전에 이 사회학자들이 왜 범죄가 줄어들었을까? 경찰력이 증대해서, 경찰력이 증대하면 사회학적으로 연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치? 범죄가 더 증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왜 미국의 2000년대 범죄가 줄어들었을까라고 했는데 1980년, 딱 20년 정도죠. 80년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이 일시적으로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낙태를 허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사람들이 그 예비 범죄자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낙태를 하니까 범죄자가 될 만한 아이들이 다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낙태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여건이 안 좋거나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도 그 안 좋은 여건에서 자라날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범죄를 학습하고 어릴 때부터 하다가 또 범죄가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낙태를 허용하니까 범죄가 줄어들더라. 이런 거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윤리적 문제가 굉장히 그 태아의 생명 존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연구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독일이야. 얘는 지금 흑인인데 독일이냐? 독일이는데 얘가 2차 세계대전이에요. 배경이. 근데 누가 독일을 장악하고 있었습니까? 나치즘. 히틀러가. 히틀러가 히틀러가 우월한 아리아 인종을 강조했죠. 그러면 열등한 아리아 인종은 어떻게 돼? 다 죽여야 되는 거야. 기형아, 정신병자, 그 다음에 여러 뭡니까? 장애인들은 모두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히틀러의 극단주의입니다. 그치? 반민주주의, 반마르크스주의. 얘는 사회주의도 안 돼. 마르크스주의. 그치? 우월한 인종주의. 그리고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다 유대인들 때문이다. 유대인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했던 게 극단적 나치즘이죠. 그렇죠? 극단적 나치즘. 우리라는 이런 걸 막 혁명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됩니까? 했죠. 거기다가 심지어는 나중에 뭡니까? 독일인인데 혼혈인은 열등해 해서 죽여버리는 거야. 그치? 죽여버려. 그러니까 유대인과 같이 끌려가서 추동소에서 죽을 뻔했어요. 영화에서 보면. 그쵸? 웨어핸드 터치라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죠. 이런 영화 볼만한 영화입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 우등한 그 사람들은 생명은 다 어떻게 돼? 다 죽여야 되라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 극단주의적 나치즘. 그치? 심지어는 독일인까지 죽이는. 응?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심해져. 당에 반대하는. 당이 전체적으로 국가를 이끄는 게 아니라 소수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이런 것들이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치? 사회학적 연구 성과가 악용될 수 있어서 사람의 보편적 가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침범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됐습니까? 자, 우리 간단하게 객관적 태도나 이런 거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주장에 편견 없이 수용하는 태도.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개방적 태도. 타인의 주장을 편견 없이 수용하는 거니까 개방적 태도입니다. 그렇죠? 경험적 자를 중시하는 실사구시의 태도. 이건 뭐예요? 객관적 태도죠. 개별 사회의 특수성을 이건 뭡니까? 상대주의적. 다른 사회의 특수한 문화를 이해해 주는 거지. 그치?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 주는 거.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 자신의 연구 방법과 절차 및 결과에 대한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 이거 뭡니까? 개방적 태도. 그래서 내 연구가 틀릴 수 있어. 그치? 다른 성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 연구가 잘못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 개방적 태도입니다. 현상을 사실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 파악하는 태도 뭡니까? 객관적 태도죠. 객관적 태도입니다. 그치? 사실을 바탕으로 하니까. 객관적인 건 사실인 걸이잖아요. 현상이 지닌 고유한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이것도 뭡니까? 상대주의적 태도. 그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건 상대주의입니다. 연구 절차나 방법, 연구 리딩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연구자가 스스로 되짚어 보아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찰적 태도. 그렇지? 역사적 배경의 맥락에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거 뭐예요? 상대주의적 태도. 사회현상을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판단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역시 객관적 태도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난 연구 윤리 측면에서 평가하는 진술을 가장 적절한 것은 연구자 갑은 폭력물의 시청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하였다. 모집 공고를 읽고 지원한 실험 대상자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은 자극적인 폭력물을 다른 집단은 가족 드라마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폭력물을 시청하던 일부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실험 중단을 요청했으나 갑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실험을 계속 진행하였다. 무서운 실험을 했네요. 방법은 실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쵸? 연구자 을은 공공시설 낙서 행위에 대한 연구를 위해 몰래카메라를 활용하여 낙성의자의 행동을 기록 분석하였다.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낙성의자의 차량 번호를 기록하고 관계기관을 통해 그들의 이름과 거주지 등을 추적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했어요. 그쵸? 이 미친 거죠, 거의. 그치? 가에서 연구관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연구장에 활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그치? 동의 없이 연구 활용했다는 내용이 가에 나타나 있지 않죠? 그치? 동의 없이 했습니다. 동의 있게 했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고요. 가에서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 대상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자, 연구관에서 알게 된 연구 대상의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치? 나타나 있지 않고요. 나에서 연구 대상자에게 자발적 참여의 기회를 주어지지 않았다. 그치? 이거 몰래카메라잖아. 그쵸? 몰래카메라입니다.
자, 자발적 참여를 주어지지 않고 몰래 카메라를 활용한 거죠. 나에서 연구 결과의 공표가 연구자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연구 내용을 왜곡하였다. 어, 연구를 왜곡했다는 내용은 나에 나타나 있지 않죠?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가나 모두 연구자의 예측하지 못한 해로운 영향이 연구 과정에서 발생을 인지하고도 연구를 즉시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연구자가 예측하지 못한 해로운 영향이 연구 과정에서 발생함을 인지하고도 연구를 즉시 중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치? 특히 나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가와 달리. 나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그러니까 본문만 정확하게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죠? 모두 다 화이팅 합시다. 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선생님의 힘이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나요? 화이팅!